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세, 50년 넘게 피부과 의사로 일하다 은퇴한 박재윤입니다. 요즘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진 않지만 여전히 제 주변 지인들로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탱탱하세요? 나이 들면 다 늙는 거지 뭘 바른다고 달라지겠어요. 그런 분들께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바르면 진짜 피부는 되돌아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비싼 화장품 광고나 SNS 속 뷰티 팁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바세린이라는 가장 단순한 제품을 가지고 피부에 확실한 변화를 주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아무리 화장품을 발라도 달라지지 않았던 피부에 진짜 변화를 주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제가 50년 진료하면서 직접 실천하고 수많은 환자분들께 효과를 확인한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은 그저 입술 트거나 팔꿈치 거칠 때 바르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저는 바세린을 피부에 막을 씌워주는 마무리 보습제로 봅니다. 쉽게 말해 피부에 좋은 걸 올린 다음 그 성분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잠가주는 뚜껑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몇 시간 뒤면 다시 당기고 거칠어집니다. 왜일까요? 피부 안으로 좋은 성분이 들어가도 수분이 금방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에센스, 세럼, 크림 다 좋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바세린으로 덮지 않으면 다 새는 물통에 물 붓는 거랑 같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제 환자 중에 73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평소에 30만 원짜리 크림을 쓰셨는데 피부는 여전히 푸석했고 주름도 깊었습니다. 제가 루틴을 바꿔드렸죠. 같은 제품을 쓰되 마지막에 바세린을 소량만 더해보시라. 한 달 뒤 똑같은 제품인데 피부에 윤기와 탄력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세린을 바르는 순서와 양입니다.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순서를 틀리면 오히려 성분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바세린의 기본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녁 세안 후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시작합니다. 완전히 말리기 전에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효과가 좋습니다. 둘째, 앰플, 에센스, 크림 등을 발라줍니다. 이때 사용한 제품의 성분이 바세린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셋째, 2에서 3분 뒤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손끝에 녹여 얼굴에 얇게 도포합니다. 넷째, 절대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끈적이고 답답해지기만 하고 효과는 줄어듭니다. 바세린은 마법 같은 제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지금까지 썼던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더 오랫동안 피부를 보호하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효과 증폭 도구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바세린과 궁합이 가장 좋은 조합들, 예를 들어 수분, 앰플, 레티놀, 미백, 에센스, 달팽이, 크림 등과 어떻게 조합해야 효과가 나는지 루틴별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주름은 더 깊어지고 톤은 칙칙해지며 화장도 들뜨고 각질도 생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 속 수분을 유지하는 힘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보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수분크림이나 앰플을 바르고도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건조해진다고 느끼세요. 왜냐하면 그 수분이 피부 속에 머물지 못하고 금방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바세린이라는 마지막 뚜껑입니다. 우리가 수분 앰플을 바른 후 바세린으로 살짝 덮어주기만 해도 피부 속 수분 증발을 최대 98%까지 막을 수 있다는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분 앰플은 흡수력이 뛰어나지만 휘발성도 강합니다. 즉, 바른 다음 가만히 두면 공기 중으로 다시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방법을 따라해 보세요. 세안 후 수건으로 물기를 가볍게 눌러 닦아줍니다. 피부가 아주 약간 촉촉한 상태일 때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나이아시나마이드 등 수분 성분이 포함된 앰플을 바릅니다.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두드리듯 흡수시켜 주세요. 1에서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덜어 손끝에 녹입니다. 얼굴 전체에 얇게 코 옆, 입가, 턱선까지 고루 펴 발라줍니다. 눈가와 목 부위도 함께 관리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의 바세린은 오히려 앰플의 작용을 막고 모공을 막을 수 있다는 것. 바세린은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얇게 바르는 게 핵심입니다. 한 통이 6개월 1년은 충분히 쓰일 정도여야 제대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 루틴은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기본 루틴입니다. 비싼 제품을 따로 사지 않아도 집에 있는 수분 앰플과 약국에서 산 바세린만으로 하루 종일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 조합은 어떤 피부에도 무난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민한 피부, 건성, 복합성 모두 오케이. 단, 지성이나 트러블이 있는 분은 코와 이마는 피해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세린과 수분 앰플 루틴은 가장 기본이지만 그만큼 모든 루틴의 기초 체력이 되어줍니다. 이 조합만 꾸준히 해도 피부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됩니다. 피부는 수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탄력이 문제가 됩니다. 거울을 보다가 볼살이 아래로 처지고 턱선이 흐릿해지고 팔자 주름이 깊어졌다고 느낀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현상은 피부 속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줄어드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레티놀이라는 성분입니다. 레티놀은 피부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노화 방지 성분입니다.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며 주름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구를 통해 입증된 의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성분이죠. 하지만 레티놀은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피부 자극이 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티놀을 바르면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지는 분들이 많고 초기에는 레티놀 반응기라고 해서 각질이 일어나거나 민감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바세린이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레티놀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자극은 줄이고 흡수는 천천히, 효과는 안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세린과 레티놀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밤에만 사용합니다. 레티놀은 햇빛과 만나면 자극이 더 심해지므로 반드시 저녁 루틴 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세안 후 피부에 토너나 수분 앰플로 기본 보습을 해주세요. 레티놀 크림 또는 에센스를 바릅니다. 팔자주름, 눈가, 턱선 중심으로 얇게 도포합니다. 30분 정도 흡수 시간을 줍니다. 이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바로 바세린을 덮으면 레티놀이 피부 위에 머물 수 있어요. 그 다음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듯이 바릅니다. 얼굴 전체가 아니라 레티놀을 바른 부분 위주로만 발라줍니다. 이 루틴을 쓰신 분들 중 70대 후반 여성 한 분이 볼살 처짐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엔 자고 일어나도 볼살이 처져 있었는데 요즘은 눈가랑 팔자 쪽이 좀 팽팽해졌어요. 이 루틴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 회복력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시술처럼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의 속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바세린이 그 효과를 더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도와준다는 것이 제 오랜 진료 경험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레티놀 루틴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세요. 피부가 민감하다면 일주일에 2, 3회로 시작해주세요. 바세린은 반드시 얇게 발라야 효과적입니다.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수분이 차오르면 그 다음 신경 쓰이는 건 피부톤입니다. 거울을 볼 때 얼굴이 칙칙해 보이고 광대 쪽에 김이나 잡티가 퍼져 있으면 아무리 윤기가 있어도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죠. 미백은 단순히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색소 침착을 억제하고 피부톤을 맑고 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성분이 비타민C, 나이아시나마이드, 알부틴 같은 미백 에센스 성분들이죠. 문제는 이 성분들이 자극이 강하고 휘발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분이 피부에 닿자마자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거나 자극으로 인해 피부가 오히려 붉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에서도 바세린이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부에 미백 에센스를 바른 뒤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높이고 자극은 줄일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미백 성분이 피부 속에 오래 머물 수 있게 밀봉해주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자극을 완충시켜주는 진정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바세린과 미백 에센스를 활용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녁 세안 후 얼굴에 수분을 약간 머금은 상태에서 미백 에센스를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특히 기미나 잡티가 있는 부위는 2에서 3번 더 발라도 좋습니다.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주세요. 2에서 3분 뒤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덜어 손가락 끝에 녹입니다. 얼굴 전체에 얇게 덮듯이 바르되 기미나 잡티가 있는 부위에는 더 꼼꼼하게 그대로 잠자리에 드시고 아침엔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세안하세요. 이 루틴을 실천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1개월 안에 얼굴 톤이 맑아지고 특히 기미의 테두리가 흐려졌다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느려집니다. 상처가 나도 오래가고 각질은 더 쉽게 일어나고 화장이 잘 먹지 않는 느낌도 자주 들죠. 이건 피부가 단순히 건조한 게 아니라 재생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재생력이 떨어진다는 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가 늦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단순히 수분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피부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달팽이 크림입니다. 달팽이 점액 성분에는 뮤신이라는 천연 재생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상처 회복을 돕고 탄력 보습, 진정, 주름 개선 등 다방면에서 효과를 발휘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고가의 앰플이나 크림에는 달팽이 점액이 핵심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달팽이 크림도 하나만 발랐을 때는 피부 위에서 금세 휘발되거나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좋은 성분을 올렸다면 그 위에 바세린으로 살짝 잠가줘야 피부 속에서 천천히 작용하게 됩니다. 세안 후 수분 앰플 또는 토너로 피부에 가벼운 수분을 먼저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달팽이 크림을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릅니다. 특히 주름이 깊은 부위, 예를 들면 눈가, 팔자주름, 턱선 위주로 이중으로 발라도 좋습니다. 3에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덜어 손끝에서 녹인 후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 달팽이 크림 성분이 피부에 머물 수 있게 밀봉해줍니다. 이 루틴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 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다가 2에서 3주 차부터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늘어졌던 볼살이나 턱선이 살짝 올라붙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가 늘 처진 느낌이 드는 분, 주름이 깊어지고 회복이 느린 분, 피부가 건조하면서 예민한 분, 미세한 상처가 오래가는 분들께 특히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바세린은 달팽이 크림이 가진 뮤신 성분이 피부 속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며 작용할 수 있도록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이 루틴까지 익히셨다면 피부 재생, 수분, 탄력, 톤 정리까지 기본적인 루틴의 큰 틀은 모두 갖추신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피부는 얼굴에만 신경을 씁니다. 미백, 탄력, 주름 개선까지 좋은 화장품은 대부분 얼굴에만 바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나이를 가늠하는 다른 부위에 있다는 걸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목입니다.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거의 없어 훨씬 빠르게 건조해지고 주름이 잡힙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요즘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많아지면서 새로 주름뿐 아니라 가로로 깊게 파인 주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귀찮기 때문이죠. 또는 목도 관리해야 하는 거였어 하고 생각조차 안 해보신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눈썰미 좋은 사람은 얼굴보다 목을 먼저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젊은데 목을 보니까 나이가 딱 보여.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바세린으로 목주름을 확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 세안 후 얼굴에 사용하는 에센스나 수분 크림을 목에도 함께 바릅니다. 흡수될 시간을 1에서 2분 주고 바세린을 아주 소량 쌀알 1개 정도만 덜어서 손에 녹입니다. 목주름이 있는 부위의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부드럽게 바릅니다. 손바닥 전체를 써서 감싸듯 마사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스카프처럼 목을 답답하게 막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킨 환자분들 중 한 분은 3개월 만에 목에 새로 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졌다고 말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었는데 목도 얼굴이랑 같이 케어하니까 전체적으로 훨씬 정돈돼 보이더라고요. 이 목 관리의 핵심은 목도 얼굴의 연장선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점. 피부가 얇기 때문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바르는 것, 낮보다 밤 루틴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입니다. 목을 관리하면 얼굴이 덜 처진 것처럼 보이고
인상이 더 단정해집니다. 이건 마치 옷을 다려 입은 사람과 구겨 입은 사람의 차이처럼 인상의 선명함을 크게 좌우합니다. 선생님, 얼굴은 마스크로 가릴 수 있는데 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 중 하나입니다. 손은 생각보다 자주 노출됩니다. 잔을 들거나 문을 열거나 계산할 때, 누군가와 마주할 때 우리는 손을 통해 첫인상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손 피부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세요. 피부는 얼굴보다 두꺼워 보이지만 자외선, 물, 비누, 세제 등 외부 자극에 가장 자주 노출되는 부위가 손입니다. 게다가 피지선도 적어서 수분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고 한번 주름이 생기면 회복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은 나이를 숨길 수 없는 진짜 노화 부위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손의 건조함과 주름뿐 아니라 잦은 손 세정으로 인한 트러블, 피부 갈라짐, 심지어 손끝 각질까지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저녁 잠들기 전 손을 깨끗하게 씻고 수건으로 가볍게 물기를 닦습니다. 약간의 습기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세요. 보습력이 좋은 핸드크림이나 수분크림을 손등과 손가락 관절 위주로 꼼꼼히 바릅니다. 손바닥보다 손등, 손가락 위주로 집중하세요. 2에서 3분 흡수 시간을 준 뒤 바세린을 콩알 크기 정도 덜어 손 전체에 얇게 덮어줍니다. 면장갑을 끼고 잠자리에 듭니다. 없으면 부드러운 수건이나 천으로 감싸도 좋아요. 손은 얼굴처럼 탄력을 끌어올릴 순 없지만 보습만 잘해줘도 훨씬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분 중 예전에 늘 거칠어서 부끄러웠던 손인데 요즘은 손 잡을 때 자신 있어졌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손 다음으로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주름이 깊어지는 부위는 바로 입가 그리고 입술 주변입니다. 왜일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우리는 말하고 먹고 웃고 표정을 지어요. 그만큼 입가 근육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피부는 늘어지고 주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팔자주름, 일명 괄호주름이라 불리는 이 선은 얼굴 전체의 인상을 급격히 노화된 느낌으로 바꾸죠. 입술 주변은 각질이 자주 생기고 메마르기도 쉬워 주름 플러스 갈라짐, 칙칙함 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복합 문제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가 주름 때문에 웃기도 꺼려진다고 하세요. 또 어떤 분은 입술이 말라서 립스틱이 들뜨고 주름이 더 부각된다고 하시죠. 이럴 때 바세린을 사용해 보세요. 저녁 세안 후 수분 앰플이나 입술 전용 보습제를 입술과 입가, 팔자 주름 부위에 바릅니다. 손끝으로 살살 두드리듯 흡수시켜 주세요. 특히 입꼬리, 팔자 라인을 따라 눌러주면 더 좋습니다. 2에서 3분 후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덜어 손가락 끝에 녹여 입가와 입술에 얇게 덮듯이 발라줍니다. 입술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셔도 좋고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 입술 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실천한 분들 중 웃을 때 주름이 예쁘게 잡힌다는 표현을 처음 듣고 기뻐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예전엔 웃을 때마다 팔자 주름이 깊게 파여 오히려 우울해 보였는데 주름이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돌면서 웃을 때도 자연스럽고 밝아 보인다고 하셨죠. 이 방법은 바세린을 바른 후 15분 정도 지나서 립밤을 덧바르거나 잠자기 직전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팔자 주름 부위엔 바세린을 손가락으로 밀듯 바르지 말고 눌러서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입술 각질이 고민인 분은 주 1에서 2회 바세린을 바른 후 면봉으로 살살 밀어내는 입술 각질 제거 팩 루틴도 추천합니다. 입가 주름은 나이보다 표정에 따른 인상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름이 줄었다는 것보다 웃을 때 편안한 인상이 된다는 것, 이게 정말 바세린 루틴의 강점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볼 때 제일 먼저 시선이 가는 곳, 그리고 나이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위, 바로 눈가입니다. 눈가는 피부가 얼굴 중 가장 얇고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하루 수천 번 움직이기 때문에 노화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눈 밑 잔주름, 눈꼬리 주름, 그리고 눈꺼풀의 탄력 저하까지 조금만 관리 소홀하면 얼굴 전체가 지쳐 보이고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가장 정성 들여 알려드리는 루틴이 바로 눈가 바세린 루틴입니다. 저녁 세안 후 아이크림 또는 히알루론산 에센스를 눈 밑, 눈꼬리, 눈꺼풀 위쪽까지 조심스럽게 바릅니다.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흡수시켜 주세요.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피부가 너무 얇습니다. 2에서
3분 후 바세린을 쌀알보다 작은 크기로 덜어 손가락 끝에 녹입니다. 눈 밑과 눈꼬리 쪽에 톡톡 가볍게 눌러주듯 바릅니다. 밀거나 문지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량만 사용하세요.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다음날 눈이 붓거나 끈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둘째, 밤에만 사용하세요. 낮에는 먼지가 달라붙기 쉽고 메이크업과 섞이면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실천한 한 환자분은 눈꼬리 잔주름이 옅어졌을 뿐만 아니라 눈과 피부가 탱탱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힘이 생긴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눈가는 단순히 주름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가 푸석하거나 처지면 사람의 전체 인상이 바뀌어 보일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부위입니다. 바세린 루틴으로 눈가 피부의 보습과 탄력을 회복시켜주면 피곤한 인상에서 또렷한 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분, 탄력, 미백, 재생, 부위별 바세린 루틴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이걸 어떻게 하루에 다 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루 10분이면 가능한 바세린 저녁 루틴의 완성판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안 후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 약간의 수분이 남은 상태에서 시작해주세요. 수분 앰플을 얼굴 전체에 가볍게 펴 발라주세요. 이때 탄력, 미백, 재생 크림 중 한 개를 선택해서 바르세요. 레티놀, 미백 에센스, 달팽이 크림 중 그날 컨디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흡수될 시간을 2에서 3분 주고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얇게 바르세요. 특히 눈가, 입가, 팔자주름, 턱선, 목까지 필요 부위를 충분히 덮듯이 발라줍니다. 손이나 입술은 추가로 두껍게 덧발라주면 좋습니다. 바세린 루틴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많이 바르지 마세요. 바세린은 얇게 바를수록 흡수도 효과도 좋습니다. 지성 피부는 T존은 피하고 유존볼과 입가 위주로 사용하세요. 밤에만 사용하세요. 낮에는 먼지, 자외선에 노출되기 쉽고 불쾌감이 클 수 있습니다. 레티놀, 비타민C 등과 함께 쓸 땐 순서를 지키세요. 제품 먼저 흡수 시간 바세린 순입니다. 새 제품을 바를 땐 패치 테스트 필수입니다. 팔 안쪽에 소량 테스트 후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좋은 화장품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이 피부를 바꿉니다. 오늘 저녁부터 단 10분 그 습관을 바세린으로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78세 피부과 은퇴 의사 박재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밤부터 바세린 루틴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그리고 삶이 하루하루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